안녕하세요. 사회교사 이동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정치 권력과 민주주의 그 두 번째 시간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권력 간단히 복습하고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 정치 권력이라는 말 배울 때 권력이라는 말부터 우리가 먼저 개념 정의를 했어요. 상대방의 의지나 동의와 무관하게 상대방을 강제하는 영향력, 이것을 권력이라고 했고요. 앞에 정치자가 붙게 되면 국가와 같은 정치 공동체를 지배하기 위해 행사되는 권력이다라고 해서 정치 권력을 또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정당한 이제 정치 권력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저번에 배웠는데 그 정치 권력의 특성을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을 했었어요. 일단 지배와 복종의 관계다 라고 얘기를 했죠. 기억하시나요? 자, 상대의 의사에 무관하게끔 이렇게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했고요. 두 번째, 계약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계약적 상호작용이란 어떤 것이냐? 국민의 자발적 동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계약을 한 행위, 요거를 이제 계약적 상호작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의 바탕을 뒀기 때문에 공권력으로서의 특징도 갖는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이번 시간은 바로 요 두 번째 계약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근대적인 시기, 근대 시민혁명의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등장을 했던 사회계약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 아마 3학년 때 지금 세계사 시간에 아마 다 배우셨을 건데 그 사회계약설 혹시 다 잊어버리실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표를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그 사회계약서를 먼저 알기 위해서는 그게 어떻게 해서 등장을 하게 되었는지를 조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근대 시민 혁명의 분위기가 지금 막 무르익고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자, 그때 어떤 사상이 등장을 했냐면, 자, 국가가 성립한 시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역사를 국가 성립 이전의 시기를 요거를 자연 상태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국가가 성립된 이후의 상태를 이제 뭐 국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 국가라는 말을 뭐 다른 말로 바꿔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계약 상태라고 보기도 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눠졌는데 이 국가 성립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거는 자연 상태였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다 자연권이 있었던 겁니다. 누구나 다 천부인권 같은 말이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권 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자연권, 천부인권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연권과 천부인권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좀 제대로 보호가 안 되다 보니 그래서 이제 국가를 만들게 되었고 이런 국가 상태에서는 실정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들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정권이 있고 그리고 실정법,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 실정법이 있게 되면서 국가 계약 상태에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회 계약론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실정권에서 나타난 얘기처럼 이 법에 의해 가지고 그 권력이 주어지는 거지,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사회 계약설이었습니다. 이 사회 계약설, 뭐 천부인권 사상, 이펀주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계몽사상, 요 것들이 이 국가를 성립하게 되었던, 그러니까 근대 시민 사회로 나가게 됐던 그 시민 혁명의 사상적 배경들이었던 것이죠. 이 중에서도 오늘은 여기 이제 사회 계약서를 가지고 정치 관리 정당성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계약론자 세 명의 인물이 있는데, 자, 홉스, 로크, 루소. 자, 이 세 사람의 인물을 좀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홉스, 로크 둘 다 이제 영국 사람이고요. 루소, 장작 루소, 좀 프랑스 필이 나시나요? 자, 이 두 사람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둘 다 혁명기에 태어난 거예요. 한 사람은 청교도혁명, 그 다음에 명예혁명에서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을 영국혁명이라 그러잖아요. 자, 홉스가 태어났던 시대는 그랬다 그래요. 어떻게 됐냐면 굉장히 혼란스러웠대요. 이 혁명 시기다 보니까 심지어 얘가 태어날 때는 홉스가 태어날 때는 뭐 대포 소리 듣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썰이 있을 정도로 좀 혼란한 시기에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지금 전쟁 시기에 태어난 거잖아요. 굉장히 좀 복잡한 시기에. 자, 그래서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걸 보고 사람은 굉장히 악한 존재야. 본성이 굉장히 악해라고 하는 성악설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악설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만약에 법이 없다면, 실정법이 없다면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즉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에는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항상, 그래서 항상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공포스러운 시기였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공포를 벗어나야 되잖아요.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구속할 수 있는 강력한 통치적 권위를 세우고자, 즉 자연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보존을 하기 위해서 성악설적으로 굉장히 악한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보존을 위해서 사회계약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타난 정치 형태가 어떻게 되었느냐? 일단 자기를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연권 전부를 넘겨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왕한테. 그래서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그를 따르는 이제 양도, 복종의 계약을 맺게 됐던 거죠. 자,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이 군주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뭔 얘기냐면 시민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데, 야, 우리 개개인들이 서로 지금 믿지 못하고 되게 좀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보니 우리 군주 한 명한테 주자. 이 권위를 다 줘버린 거예요. 줬는데 얘는 정작 왕은 참여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굳이 계약 준수의 의무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왕한테 다 줬기 때문에 이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지향하는 정치 형태는 전제군 주제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권도 전부 다 이제 양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한테 대들면 돼야 한다네요. 네. 그래서 저항권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뭐 이건 조금 너무 자세히 내가면 안 되겠는데요. 자, 국민의 생명 안전마저 해치는 군주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조금 이해했다라고, 이 부분적으로는 조금은 이제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뉘앙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자 로크가 나옵니다. 자, 로크는 이 명예혁명 시기였죠. 명예혁명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제 혁명이 완수됐다라고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하는데, 자, 근데 이 로크는 일단 그 배경을 먼저 알려드리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노예회사의 CEO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회사의 CEO면 어때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돈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재산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인간이 분명 홉스는 악하다 그랬는데 아니야, 꼭 그런 건 아니야. 선악의 구분이 없어. 아직은 그냥 합리적 이성적인 존재이다라고 이제 파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선악의 구분이 없는 상태, 백지의 상태다. 그래서 그 백지에다가 뭘 쓰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백지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평화, 선의, 상호 부조 및 보존의 상태이긴 하지만 근데 언제 또 돌변해 버릴지 몰라요. 그래서 잠재적 투쟁 상태예요. 자, 여기 아까 조금 개념 구분을 하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항상 싸우고 있는 거죠, 항상. 그래서 여기는 always의 개념, 항상. 근데 여기는 잠재적 투쟁 상태잖아요. 언젠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sometimes의 개념인 거죠. 때때로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자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생명, 자유, 재산의 보호. 재산. 왜 재산 중요시했는지 기억하시죠? 자, 그런 상호간의 범죄, 범죄자에 대한 권위는 해결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의 일부를 포기하고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했다 해서 자신의 권리 일부를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아까 옵스처럼 모든 권력을 그냥 다 줘버린 게 아니라요. 일부만 넘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자신의 안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사회 계약을 통해서 자연권의 일부 권리를 포기하고 위임을 합니다. 즉 맡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는 시민의 안녕과 권리 보호라는 임무를 부여하는 위임 계약을 맡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로크가 주장했던 거는 일부만 준 거잖아요. 그래서 입헌군주제, 왕은 있기는 있대. 이 왕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이 헌법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를 뽑아서 올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간접민주제에 해당이 된다. 대의제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뽑은 대표인데 우리는 일부만 위임했을 뿐인데 이 권한들을 그리고 이 의무들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예, 뒤집어 엎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저항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루스는 우리 교과서에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법과 정치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되는데요. 간단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루소는 프랑스 대혁명 이전 시기 때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조금 다르게 이제 인간을 봐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인간들이 살던 평화의 상태나 문명화로 인해서 자연 상태 존속이 어렵게 됐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가 굉장히 좀 좋은 상태예요. 근데 이 존속이 지금 어렵게 돼버린 거예요. 자, 선한 인간들이 살던 평화의 상태, 문명화로 인해서 그래서 점점 존속이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사회개혁의 목적은 다시 불평등의 상황에서 예전의 자유와 평등을 되찾기 위한 것이 이 루소의 목표였습니다. 상정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여기는 항상 문제가 있는 자연계의 자연 상태라고 했고 로크 같은 경우에는 잠재적 순위 상태라고 했는데 여기는 너무 좋긴 했는데 그 문명화로 자연 상태 존속이 어렵게 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루소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럼 루소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누구나 다 그런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리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는 우리들의 권한을 위임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대리는 그냥 우리의 뜻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이 사람은 추구를 하게 되죠. 내가 직접 하겠다. 그리고 저항권은 아예 그냥 성립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왜냐? 대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나머지 부분들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구분을 해주자면, 자 일단 홉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권력을 다 이 왕한테 줬기 때문에 전부 양도했다라고 해서 전부 양도설이라고 그러고요. 로크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위임했다, 일부 뭐 믿고 맡겼다라고 해서 신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일부 위임설이고, 그다음에 얘네는 저기 위임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아니면 양도를 했나요, 안 했나요? 아예 하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불가양, 양보할 수 없다, 불가분, 나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권은 오로지 국민한테 있고, 그래서 그러한 일반이질은 오류가 없는 상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이 루스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세 명의 이제 사회계약론자 같은 경우에는 각각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렇게 공통점이 있네요. 어찌됐건 간에 자연 상태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이 국가의 지배를 인정하는 계약을 맺는 거, 그거를 사회계약설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민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이에요. 자발적 동의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성립을 한 거고요. 그리고 자발적 동의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국가 권력의 제한론적 성격이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결국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권, 천부인권을 당연히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성을 중시를 했고 개인주의, 그리고 국가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다라는 점으로 국가를 접근했습니다. 자, 이러한 자연권, 이성, 개인주의 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다 보호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자, 근데 좀 한계가 있죠. 자, 그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게 사실 뭐 국가 성립 이전에 이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그냥 하나의 그냥 가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증하기는 사실상 그건 좀 곤란합니다. 자, 어찌됐건 이렇게 사회 계약론을 통해 가지고 이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토를 제공을 했고요. 그래서 절대주의 시대 이제 군주가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던 인치가 됐던 것에 반대하면서 기본권 확보를 위해서 상당한 투쟁을 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배웠고, 다음 시간에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각각의 정치기관들이, 권력기관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